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중고등학교 3학년들이 먼저 온라인 개학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이라 수업 준비가 다소 미흡해 온라인 강의는 보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4.15 총선 원주 을 선거구 후보자들의 마지막 방송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송기현, 통합당 이강우, 민생당 안재훈 후보가 공세 수위를 높이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가 이른바 검경대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로의 공직 생활을 두고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검증해봤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도내 196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이틀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9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18명, 춘천과 강릉, 철원이 각각 7명 등이며 현재까지 25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습니다. 잇따른 확진 판정에 자가격리자는 1,16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한편 지난 5일에 재입원했던 원주 5번째 확진자는 재검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오늘 퇴원했습니다.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준비가 미흡해서 수업을 시작했다기보다는 온라인 강의를 보는 수준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무실, 채팅창으로 처음 만난 담임선생님과 고3 학생의 진학 상담이 진행 중입니다. 개학이 40일 가까이 연기되면서 대입 준비에 초조했을 학생을 다독입니다. 지금 누구나 다 혼란이야. 니네들도 혼란이고 학교도 혼란이고 사회도 혼란이고. 근데 흔들리지 않고 내 거 할 수 있도록. 한쪽에선 물리수업 동영상 제작이 한창입니다. 선생님의 필기와 설명이 교과서와 함께 녹화돼 유튜브로 제작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아래쪽에 교과서를 펴주시고 함께 따라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270여 곳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미리 강의를 제작해 업로드한 교사도 있지만 개학 첫날 대다수가 EBS 강의 시청이나 과제 풀이에 그쳤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에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 오전 한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속출했고 교사가 일일이 전화해 비접속 학생을 챙겨야 하는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그 학생들한테 좀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익숙치 않고 그리고 서버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 비대면 수업에 대한 아쉬움도 컸습니다. 채팅창이나 댓글로 질문을 받는다곤 하지만 수업을 듣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실시간 수업도 연결이 끊기는 등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수업 체계가 잘 갖춰진 학교들조차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아직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아이들이 접속하고 또 그 진행되는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도 좀 부족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시간 수업을 하려면 아이들 이 접속했을 때 환경도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점검을 일일이 다 하기가 어려워서. 개학이 미뤄진 지 39일 만에 열린 온라인 개학. 이달 20일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원격 수업 운영에 대한 학교 현장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4.15 총선 원주 을 선거구 후보자들의 마지막 방송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세 번째 맞대결을 벌이는 민주당 송기현, 통합당 이강우 후보에 민생당 안재윤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지난 방송 토론회에서는 자신의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데 집중했다면 마지막 토론에 나선 후보자들은 상대 공약의 빈틈을 지적하는 데 많은 공을 쏟았습니다. 송기현 후보는 군인병원을 짓겠다는 이강우 후보의 공약이 새로운 군사시설을 도심에 만들어 오히려 발전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강우 후보는 송기현 후보가 내놓은 우리 동네 주치의 공약이 현실성이 없는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라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안재윤 후보는 송기현 후보의 창업 연구도시 조성 공약은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대 후보의 정치 행보와 신상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이렇게 서울에 그럼 지가가 올라가지고 재산이 늘어났다. 그럼 이거 부동산 투기 아니에요? 반민주적 법인 그 공수처법이라든가 연동의 비례법을 이렇게 주도해서 통과시켰고요. 또 조국을 감싸면서 이렇게 변호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 토론회 때는 젊은이가 보다 많은 자기 의견을 표출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후보들은 방송 연설을 통해 본인과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신림에서 봉산동까지 원주시를 전국 최고의 명품 관광 웰빙 도시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서민들이 만든 당, 서민의 직접 정치를 추구하는 민중당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3.3 정책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방송 토론을 본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투표부터 그 결과가 반영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도내 196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선거인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유권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체크를 받아야 합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는 검경대전으로 불립니다. 서울경찰청장 출신인 원경환 후보와 중앙지검 3차장을 지낸 유상범 후보가 맞붙기 때문인데요. 초박빙의 상황에서 이들이 공직 생활을 검증하기 위한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검증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는 우병우 사단의 대표적 인물로 과거 국정농단의 한 축을 이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시절 김학의 성접대 의혹 2차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리했고 비선 실세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전환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권이 바뀌고 중요 사건 부적절 처리 검사로 지목되자 검찰을 나와 변호사 사무소를 연 유 후보. 검찰 퇴직 1년 만에 버닝썬 사건의 열쇠라 불리는 클럽 아레나 탈세 사건에서 이른바 밤의 황제로 불리는 강모 회장의 변호를 맡아 구설에 오릅니다. 이에 대해 유 후보 측은 정윤회 문건 사건은 이번 정부 출범 후 직접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김학의 사건의 경우 문 대통령 지시 이후 진행된 3차 수사에서도 결국 무혐의가 나왔으며 아레나 강회장 변호는 곧바로 사임했다며 후보 자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경환 후보도 경찰 최고 수뇌부가 얼룩진 10년 전 이른바 한바비리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강일학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5명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됐는데 이들에게 뇌물을 준 유 씨가 사건 10년 만인 지난해 현직이었던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에게도 뇌물을 줬다며 검찰에 진정을 낸 겁니다. 원 전 청장은 곧바로 유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 씨는 원 후보가 고소 후 진정을 취하했지만 의혹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원 후보 측은 유 씨 스스로 진정을 취한 사건이고 검찰 역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 결과 당시 진정을 접수한 서울 동부지검은 작년 7월 유 씨의 진정 취하 직후 사건을 더 이상 조사 필요성이 없다는 뜻의 공람 종결 처리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도내 5개 언론사가 지난 6일과 7일에 진행한 4.15 총선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해드렸는데요. 원주를 제외하고는 1, 2위가 오차 범위 내 혼전 양상입니다. 지역별, 세대별로 나뉘어진 표심과 무응답층의 향방, 또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 후보 단일화 등이 막판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원 도민들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0.1%, 미래통합당은 33.3%입니다. 지역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은 원주와 춘천에서 40%를 웃돌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영동에서의 지지세가 영서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같은 정당 지지도는 후보 지지도로 이어져 원주시 갑, 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에서 20%포인트가량 미래통합당 후보와 차이를 벌였고 다른 영서 지역도 2.7%포인트에서 5.6%포인트 정도의 경합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강릉 등 영동 지역은 보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1.6%포인트에서 4.1%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세대별 차이도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30대와 40대에서 지지율이 50%를 넘었지만 60대 이상에서는 20% 중반대에 머물고 있고 통합당은 60대 이상에서 50% 넘는 지지를 받았지만 18에서 29세와 30대에서는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은 18에서 29세에서 30%에 육박하고 있어 젊은 층 표심 향방이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일현, 권성종 후보는 10% 안팎의 지지율을 얻고 있고 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권성동 최명희 후보는 견고한 지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단일화를 위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후보 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아동수당을 계속 받아챙긴 26살 황모 씨 부부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황 씨 측은 사체 은닉과 아동수당 등을 부당 수령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생후 5개월 된 딸과 9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거나 목을 눌러 살해했다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어린 자녀를 성인용 이불로 덮거나 목을 누른 뒤 잠든 점을 들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황 씨 부부의 재판은 오는 5월 7일에 다시 진행됩니다. 원주와 강원 산지에 나흘째 건조 경보가 내려지는 등 도 전역에 건조 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에서는 농부산물을 비롯한 쓰레기 소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관할 소방서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내일 오후 한때 영서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수량이 5mm 미만에 그쳐 건조특보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4도의 분포로 일교차가 커서 쌀쌀하겠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